티쿤 말레이시아 법인은 2021년 6월에 말레이시아양 안전용품 전 상점을 오픈합니다. 현재 말레이시아 정부의 건설업 육성 정책과 의자 유치 확대로 말레이시아 내 안전용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티쿤 말레이시아 법인은 안전용품 전 상점을 열어서 안전조끼, 안전모, 하네스, 안전고글을 중심으로 판매를 시작합니다. 그 안전자재는 철저히 B2B예요. 그리고 B2B다 보니까 재고가 사실은 당장 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PO가 받으면 한 달 이내에 납품하면 돼요. 그다음에 인도네시아나 뭐 베트남이나 중국에 한국이나 받아서 납품해도 시간이 충분하고 자본금도 많이 없어도 되고 당장은 재고가 없어도 영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안전용품 전 상점 오픈 후에는 상품의 종류를 늘려 9월까지 2,000여 개의 상품을 등록할 계획입니다. 지난 5월 말레이시아에 안전조끼 400벌을 수출한 티쿤 인도네시아 법인도 말레이시아양 안전용품 전 상점에 입점하여 안전용품을 공급할 것입니다. 안전용품 전 상점은 안전용품과 공구, 건축자재를 모두 취급하는 안전용품 연합몰로 발전할 것입니다. 일본양 옥외 간판 전문점은 올해만 벌써 2억 5천만 원이 넘는 연매출을 기록해 5년 만에 누적 매출금이 13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해당 이용사는 옥외 간판점이 성공하자 2020년에는 실내 광고물점도 오픈하였습니다. 실내 광고물점은 오픈한 지 11개월 만에 4,100만 원 상당의 월 매출을 기록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옥외 간판점과 실내 광고물점의 매출을 합친 2021년 5월까지의 연매출은 4억 원 상당입니다. 티쿤식 해외 직판 전상점을 운영하기 전에는 한국향 옥외 간판 사이트도 운영하고 있었으나 경쟁력이 없어 2019년 문을 닫았습니다. 간판점처럼 해외로 나가면 경쟁력이 생깁니다. 2021년 하반기 미국 진출을 앞두고 있는 간판점의 더 큰 성공을 기대합니다. 안녕하세요. 티쿤 글로벌 이사벨입니다. 오늘은 티쿤식 해외직판에 대해 말씀드리는 시간인데요. 티쿤은 해외직판을 해서 사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아직 해외직판을 하지 않고 계시는 분들도 해외직판으로 돈을 많이 버셨으면 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티쿤은 한동안 플랫폼 사업에 집중하느라고 사실 직영점을 그렇게 늘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직영점을 많이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가 먼저 이렇게 직영 사업을 통해서 된다는 걸 보여드리면 여러분들도 믿고 따라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직영점을 늘리고 있는데 이번에 연 저희 직영점들 소개를 좀 먼저 해드릴까 해요. 최근에 저희 티쿤 영국 법인에서 일본에 그 명품점을 열었어요. 물론 저희 티쿤 그 단톡방과 그리고 네이버의 해외 직방 카페에서도 계속 이 명품점 소식을 전하고 있어서 아마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지금 보시는 이 달롯이라는 사이트예요. 영국발 일본향 명품점 달롯은 올해 3월에 오픈했는데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제가 어느 정도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지 저희 명품점 매출 현황을 좀 보여드릴게요.
3월에 일어난 이 매출은 사실은 저희 지인이 오프라인으로 주문을 하신 거고, 실질적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처음 팔린 게 5월 9일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6월 10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딱 한 달 됐어요. 근데 한 달 동안에 560만 원, 그러니까 5,600만 원 넘게 팔렸어요. 한 달 동안 5,600만 원이라면 엄청난 거죠. 지금까지 티콘에서 가장 매출이 빠르게 증가했다고 얘기하는 전상점이 어디가 있냐면은 이렇게 에드프린트라는 명함 스티커점이랑 그다음에 물티슈점이 있는데요. 보시면 여기 가운데가 명함 스티커점 매출이에요. 저희가 명함이 이제 2007년도부터 판매를 했는데 첫 판매 후에 5천 지금 480만 원 지금까지가 548만 원까지가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5,500만 원 정도 매출 올리는데 보시면은 한 8, 9개월 걸렸어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물티슈를 판매하는 전상점인데 지금 첫 매출이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5번째 달에 지금 매출이 굉장히 컸죠. 근데 이거는 사실 그때 당시에 대량 주문이 들어왔던 건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예외적인 거고요. 여기도 지금 보시면은 500만 원 매출이 일어나기까지가 한 8개월 걸렸어요. 근데 저희 명품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달 만에 5천만 원이 지금 매출이 발생한 거예요. 물론 명품이라는 게 이게 상품 객단가가 워낙에 높고 그런 거는 있고 또 뭐 마진 측면도 일반 상품들하고는 조금 다르니까는 뭐 이거를 단순 비교하기는 조금 어렵기는 해요. 그래도 매출이 발생하면 뭔가 남는 게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매출이 늘어난다는 건 분명하게 중요한 부분이고 좋은 징조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 티코는 이 영국발 명품점을 5월 25일에 한국에도 이렇게 열었고요. 처음 보여드렸던 일본향 명품점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한국어로 이제 서비스가 지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5월 28일에 이렇게 말레이시아에도 저희가 오픈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뭐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만 진행하냐 그건 아니고요. 인도네시아, 호주, 멕시코, 미국, 중국, 브라질에도 저희가 명품점을 오픈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직영점으로 또 이렇게 명품점 말고 미국에는 뭘 열었냐면은 3월부터 용기점을 이렇게 열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미국 용기점 같은 경우에는 한국 플라스틱 용기를 미국 창고에 가져다 놓고 그러고 판매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뉴스에서도 보셨겠지만은 저희 말레이시아 법인에서는 6월 달에 이렇게 티콘툴스라는 안전용품 전문점도 열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도 사실 말레이시아 법인에서는 이 안전용품 관련된 사업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아직은 온라인 전상점이 오픈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데 얼마 전에도 지금 동말레이시아에 있는 사라 건설 현장에서 이렇게 9천만 원 상당의 안전용품 납품 계약도 있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6월 달 중에 오픈 예정으로 준비 중이시니까는 이렇게 티콘툴스라는 안전용품 전문점이 이제 오픈이 되면은 저희가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티콘이 직영점을 늘리는 거는 해외 직판을 하면 그래도 다른 것보다는 돈 벌기가 쉽기 때문이에요. 뭐 쉽다는 게 정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돈이 벌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것보다는 쉬워요. 사실 국내에서 온라인으로 사업을 한다는 거는 이미 포화 상태잖아요. 온라인으로 뭔가를 판다는 거는. 근데 해외는 아직 기회가 정말 많아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한 국가 안에서 급여 수준이라던가 뭐 사무실 임대료, 생산 조건 이런 게 거의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만의 어떤 경쟁력이 있기라는 거는 결코 쉽지가 않아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하는데 이게 해외로 나가면
그 자체만으로도 경쟁력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로 신기하게도 그렇더라고요. 이건 저희 티콘이 경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해외로 나가는 사람 자체가 별로 없으니까 경쟁자도 적을 수밖에 없고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이 훨씬 더 많아지니까 성공하기가 훨씬 더 쉬운 거죠.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저희 티콘이 맨 처음에 일본의 한국 명함을 파는 걸로 해외 직판을 시작을 했다는 거를. 물론 그때는 지금과 좀 사정이 다르기는 해요. 그렇긴 하지만 티콘이 2007년도에 일본의 한국 명함을 가지고 나갔을 때 그때 당시 일본 상인분들은 명함 100매를 2,300엔에 팔았어요. 근데 티콘은 500매, 100매도 아닌 500매를 1,500엔도 아니고 980엔에 팔기 시작했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한국은 충무로라고 하는 인쇄산업 집중 지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싸게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인건비도 일본보다 훨씬 쌌고, 근데 이게 아무리 싸게 만들어도요, 저희 티콘이 이걸 일본에 판 게 아니라 국내에서 팔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국내에서 팔면 다들 같은 데서 싼 비용으로 만들어서 파니까 경쟁력이 없었겠죠. 근데 이걸 저희는 티콘은 일본에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엄청난 경쟁력이 생겼던 거죠. 이렇게 해외로 나가니까 경쟁력이 생겨서 잘 팔리고 제품들이, 그럴 수 있는 제품들이 사실 티콘에는 정말 많아요. 여러분들도 좀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티콘은 지금 해외 12개국의 법인이 있고 지금 이탈리아가 새로 지금 생기는 중이고, 어쨌든 지금 현재는 12개국 진출을 지원을 하고 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저희 티콘이 일본에 직판하는 걸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아직까지는 일본에 파는 이용점들이 제일 많고 매출도 일본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매출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 표가 티콘 솔루션으로 일본에 해외 직판을 하고 있는 전 상점들의 매출표예요. 여기 지금 1위부터 10위까지 이 안에 있는 전 상점들 중에서 8군데는 사실 티콘이 직접 원래 운영을 했었어요. 지금은 2곳만 남겨놓고 사실은 다 분양을 했어요. 다행히도 분양 받아 가셔서 이용사분들이 계속 열심히 잘해주셔서 판매는 계속 잘 되고 있고 매출도 계속 오르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이 금액들은 다 엔화예요. 일본에 판 거기 때문에 저희 시스템상에 엔화로 다 표기되어 있고요. 지금 작년 매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올해는 아직 영업 중이니까. 작년 매출을 보시면요. 보세요. 스티커전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연매출이 42억 정도 팔렸어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현수막을 지금 판매하는 곳이거든요. 현수막 이 제작한 사례들을 지금 보실 수 있는 건데, 이 현수막점도 보시면은 작년에 한 39억 원 정도 매출이 났죠. 티콘이 맨 처음에 팔았던 제품인 명함도 35억 정도 팔렸고요. 요기는 그 용기점이에요. 일본 용기를 요기라고 하는데, 여기는 사실 티콘이 지금도 직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 23억 원 정도 팔렸는데, 여기는 지금도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용기점은 이렇게 플라스틱 용기를 위주로 파는 점인데, 2016년도에 오픈을 했어요. 오픈했던 그때 2016년도 당시에 사실 가격 경쟁력도 있었고, 그리고 이 사이트가 있기 전에는 일본에는 이렇게 다양한 용기를 모두 모아놓고 결제까지 온라인으로 한 번에 할 수 있게 한 그런 용기 전문점 자체가 없었어요. 뭐 팩스로 견적서 보내고 주문하고 그랬던 시스템이죠.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일본에다가 용기 전문점을 오픈을 하니까는
일본 온라인 용기 시장을 선점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일본에서 랭킹 1위 용기점이에요. 게다가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어떨지 모르겠어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드신데 그렇지만 이제 그러한 특수성이 있었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손 소독제 때문에 이런 플라스틱 병이 공급이 많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작년엔 더 잘 팔렸던 부분도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렇게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지금 직영하고 있는 두 번째 전상점은 어디냐면은, 바로 에드사인이라고 하는 공기 간판을 판매하는 곳이에요. 보시면은 이게 지금 공기 간판이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예시들인데 아마 한국에서도 오프라인에서 어떤 그 매장이나 이런 데서 개업하시면 그렇게 가게 앞에 많이 세워놓고 해서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기 간판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14년도에 일본에 이제 오픈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일본 시장은 공기 간판 시장이라는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저희 티콘이 먼저 가지고 나가서 선점을 하고 성공을 시킨 거예요. 지금 그 공기 간판 같은 경우에 상품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이렇게 밑둥하고 본체가 에어가 들어가는, 공기가 들어가는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밑둥은 저희가 일본 창고에다가 배로 이제 따로 미리 보내놓고요. 이렇게 윗부분만 항공으로 따로 보내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공기 간판 같은 경우에는 명품만큼 객단가가 높은 건 아니지만 역시나 객단가도 높고 또 마진도 많이 남아서 사실 하나하나 팔리면은 매출에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작년에는 사실 보시면은 작년 매출을 잠깐 보여드리면, 잠시만요. 작년에 지금 공기 간판 같은 경우에 14억 정도 지금 판매가 됐는데 2019년도 매출을 보시면은 24억 원 정도 매출이 일어났죠. 이게 작년에 매출이 떨어진 게 물론 코로나 부분도 있기는 하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뭐 개업을 많이들 안 해서 그런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그것보다도 공급사에서 제품을 조금 잘못 만들어셔가지고 일본 정부에서 리콜 명령이 있었어요. 그래서 매출이 확 줄어든 건데 그래도 14억 정도 판 거예요. 대단하지 않나요? 그리고 이 외에도 지금 보시면은 여기는 그러니까 중국발 일본향 실사 출력물점이고요. 이렇게 배너들을 주문 제작해서 판매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보여드리는 곳은 이렇게 플라스틱 카드를 일본에다 판매하는 건데 이것도 상당히 많이 쓰이더라고요. 뭐 신용카드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 뭐 회원카드라든가 뭐 직원들 출퇴근용 이제 그 근태카드로도 많이 쓰이고 그리고 지금 여기 소개해드리는 곳은 중국에서 일본에다가 부직포 가방을 판매하는 전문점이에요. 이게 다 저희가 원래는 직영을 했었어요. 근데 이걸 분양을 하고 계속해서 이용사분들이 잘 운영을 해주셔서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어쨌든 소개를 해드린 성공 사례들을 보시면 어쨌든 분양은 했지만 원래는 티콘이 직영을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뭐 티콘이 직영했던 것만 성공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금부터는 이용사에서 직접 아이템을 발굴하셔가지고 상점을 오픈하시고 성공한 사례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곳은 일본에다가 주문 제작 원단을 판매하는 곳이에요. 원래는 국내에서만 전상점을 운영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2017년도에 저희 티콘과 함께 일본에 진출하게 되셨는데 매출이 상당하세요. 여기도 제가 매출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매출을 보시면은 지금 일단 작년 연간 매출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먼저 소개를 해봐 드릴게요. 그러고 이거 작년 지금 1월 1일부터
작년 12월 31일까지의 매출을 좀 보시면은 글씨가 조금 작게 나와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기는 한데요. 작년 연간 매출이 보시면은 20억이 넘어요. 원단만 팔아서. 저는 원단이 이렇게 많이 판매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못 했어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20억이라는 게. 여기가 원래는 국내 전상점을 2013년도부터 운영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일본향 전상점은 2017년도에 오픈을 하셨으니까 국내 전상점이 일본 전상점보다 4년이나 먼저 오픈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일본향 전상점 매출이 작년에 벌써 국내 매출을 넘어섰다고 하더라고요. 대표님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해외 직판을 하면 경쟁력이 생기니까 매출 성장 속도가 국내보다 훨씬 빠른 거예요. 올해도 지금 이 상점의 올해 매출도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물론 올해는 지금 아직 뭐 상반기도 끝나지 않았긴 하지만은 지금 작년 매출이 20억이 넘었잖아요. 20억이 넘었는데 지금 오늘 6월 10일이죠. 보시면은 보세요. 벌써 한 5개월 판매하셨는데 8억 6천만 원이 넘게 판매가 됐어요. 그러니까는 올해도 지금 올해 12월까지 마감을 하시면 하반기에 보기는 해야 되겠지만은 최소 작년 매출 아니면 그것보다는 매출이 더 오르실 거라고 저는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전상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본에 진출을 해서 잘 되니까 그럼 일본만 판매할 게 아니라 우리는 미국에도 나가봐야 되겠다 하고서는 이렇게 미국에도 작년에 진출을 했어요. 사실 이 전상점 그러니까 이 이용사는 독자적으로 개발팀이 있으세요, 내부에. 그래서 미국에는 저희 티콘과 함께 나가신 건 아니고요. 그렇지만 일본을 나갈 때 저희 티콘과 함께 해외 직판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를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미국도 나가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곳을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는 지금 디지털 인쇄 스티커점이에요. 이 전상점은 2018년 11월에 오픈을 했어요. 스티커를 만드는 방법은 원래는 사실은 판을 짜서 뭐 이거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판을 짜서 옵셋 인쇄 방식이란 걸로 보통은 진행을 했는데 요새는 이것과 더불어서 디지털 인쇄 방법이라는 것도 사용을 한대요. 그래서 지금 이 전상점은 100% 디지털 인쇄만 지금 진행을 하는 곳인 거고요. 사실 티콘이 처음에 일본에 명함 스티커를 가지고 나갔을 때 판 스티커가 옵셋 인쇄 스티커였거든요. 그래서 그 옵셋 인쇄 스티커점을 티콘이 운영을 하다가 이 이용사분한테 저희가 매각을 했어요. 매각을 했고 이 회사는 티콘한테서 매입한 옵셋 인쇄 스티커점을 잘 운영을 하시다가 잘 되니까 요즘 추세에 맞춰서 이렇게 디지털 인쇄 스티커점도 또 오픈을 하셔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2개 전상점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저희 명함 신청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최소 수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1000매 이하에 보시면 기본 주문 단위가 100매 되어 있죠. 그래서 1000매 이하의 소량 인쇄는 디지털 인쇄 방식으로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전상점의 또 특징은 보시면은 주문 수량이요. 보시면 직접 입력도 있잖아요. 이랬을 경우에 1개부터 가능해요. 한 장부터 스티커 주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디지털 인쇄 스티커점 매출도 사실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한번 제가 보여드려 볼게요. 지금 이게 디지털 인쇄 스티커점의 매출인데 올해 지금 아직 뭐 6월은 사실 뭐 크게 반영이 안 됐지만은 벌써 매출 자체가 5억 9천만 원 정도 팔렸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다른 이 이용사는
운영하시는 전상점이 또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곳의 매출을 합치면 엄청나겠죠. 그래서 지금 일단 이 인쇄 스티커점 매출만 보면은 제가 2018년도 11월에 오픈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2년하고 뭐 2년 반 정도 지금 됐는데 첫 해, 두 번째 해, 그리고 세 번째 해 매출 그래프가 해가 갈수록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시잖아요. 이게 제가 아무리 해외 직판을 하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매출이 잘 일어납니다.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이 그래프 하나 보시면은 아, 해외 직판에 정말 가능성이 있구나 하고 명확하게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해외 직판을 하면 사실 경쟁자는 제가 드물고 그리고 경쟁력은 있으니까 매출이 거의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희 티콘 이용점들도 매출을 정말 잘 내고 있어요. 저희 직영점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사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었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와중에도 저희 티콘 직영점이랑 이용점 중에 연매출 5억 이상, 5억 원을 넘은 업체가 보시면 2020년도에서 17개 점이 나왔어요. 티콘 직영점이랑 티콘을 이용해서 진출한 이용점 수를 합하면 뭐 대략 한 100여 개 점 정도 되거든요. 근데 뭐 사실 그 중에서 준비 단계에서 시작도 안 하시고 이제 포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내부 사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시장 조사가 충분치 않아서 그런 분도 계시고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 그러면 정말 높은 성공률인 거예요.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작년에 사실 티콘을 통해서 일본에다가 판 게 저희가 거의 258억 정도 판 거예요. 근데 사실 이 표에는 사실 일본으로 나간 그 이용점들의 매출만 잡힌 거거든요. 저희가 다 이게 국가별로 따로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이런 주문 제작 원단점 이런 데는 이제 저희 티콘이 제공한 어떤 홈페이지가 아니라 원래 본인들이 가지고 계셨던 홈페이지에다가 티콘의 현지화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해서 나간 거기 때문에 이런 것 매출은 이렇게 따로 잡히거든요. 그런 매출을 다 합치면은 작년에 저희 티콘이 한 270억 원 정도 그렇게 매출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매출을 올렸다 보니까는 사실 조금 제가 자랑을 하자 그러면은 쑥스럽지만 저희 티콘이 해외 직판을 해서 올해 이렇게 5월 달에 방배동에 사옥도 70억짜리 건물을 샀어요.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이렇게 티콘이 직접 직영해서 몇십억대 연매출도 내고 있고 그리고 이용점들도 이렇게 해외 직판에서 성공한 사례가 있고 이렇게 해외 직판은 돈 벌기가 다른 것보다는 쉽다 보니까 티콘도 이렇게 사옥까지 살 수 있는 그러한 상황까지 올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공한 사례들이 확실하니까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제발 국내에 팔지 말고 해외에 나가서 꼭 파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티콘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매출을 숨김없이 공개를 하고 있어요. 사실 뭐 저희 티콘 그 네이버에 있는 저희 티콘 해외 직방 카페에 자주 들어와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 달에도 여러 번 매출과 관련된 기사를 올리거든요. 사실 뭐 보시면 뭐 아마존 같은 것도 기사 나오는 거 보면 얼마를 팔았는지 사실 금액 얘기는 없고 뭐 매출 뭐 2,000배 성장, 전년 대비 매출의 24배 성장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사실 정확한 금액이 없으면 신뢰하기가 쉽지 않죠.
예를 들어서 작년 매출 100만 원이었어요. 근데 기사에 작년 대비 매출 뭐 20배 성장. 그러면 2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사람이 현혹되기가 쉬운데 저희 티코는 그렇게 안 해요. 이렇게 실제로 저희가 얼마 벌었는지 명확하게 금액으로 자료를 보여드려서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잘 하시라고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실제로 물론 운영이 잘 되는 곳도 있고 운영이 조금 안 되는 곳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잘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공개할 수 있는 거기도 하고요. 제가 지금까지는 일본에서 성공한 사례들을 좀 많이 보여드렸어요. 아무래도 저희가 일본을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일본 사례가 좀 더 많을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명함이라는 스티커라는 주문 제작 상품을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본에서 성공한 점들 중에도 주문 제작품이 많기는 해요. 그리고 또 일본 자체가 손이 많이 가는 제품들이 일본에서 경쟁력이 있는 편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지만은 아까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이렇게 일본향 명품점 이런 것도 저희가 지금 잘 팔리고 있고, 그리고 지금 작년에 23억 판 용기점도 인쇄물이 아니지만 잘 팔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저희가 12개국의 법인이 완전히 생겼죠. 그런데 이 12개국이 있는 나라들이 뭐 동남아시아나 중남미 이런 곳들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나라들은 또 다른 상품이 경쟁력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일본과는 다르게. 국가마다 지역마다 다 시장의 특성이 다르니까. 그래서 맨 처음에 제가 말레이시아에 지금 이렇게 한국 안전용품이나 미국 안전용품을 공급을 해서 판매를 하는 납품한 저희 그 기사도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한국 용품이 한국에서 팔면은 경쟁력이 없었겠지만 이게 한 나라에서 경쟁력이 없는 것 같아도 다른 나라로 가면 경쟁력이 생겨서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조금 더 다른 나라로, 다른 대륙으로 좀 가서 이용점들을 좀 소개를 해드려볼까 해요.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데는 칠레에다가 한국 스티커를 판매하시는 전상점이에요. 일본향 스티커점을 이 칠레에 계신 분이 분양을 받아 가신 거예요. 아까도 제가 스티커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 스티커가 어디에 쓰이는데 일본에서도 팔리고 칠레에서도 팔리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쓰이는 데가 너무 많더라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병에 상품 설명에도 쓰이고 이렇게 봉투에도 뭐 자기네 회사 소개나 마케팅용으로도 이렇게 쓰이고 뭐 베이커리 박스부터 해서 마케팅용 카드라던가 뭐 이렇게 자동차 뒤에라던가 제일 많이 보는 건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식재료 사실 때 고기나 생선 같은 거 포장되는데 이런 데도 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 일상에서 다 사용되고 있더라고요, 스티커라는 게. 그래서 이거를 지금 칠레에도 팔고 있는 거고요. 이 전상점도 오픈한 이후에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오픈 자체는 작년 3월에 오픈을 하셨어요. 그런데 보시면은 지금 3월에 오픈을 해서 작년에 12월까지 매출이 지금 여기 나와 있죠. 지금 이거는 칠레에서 판매된 거다 보니까는 화폐 단위가 칠레 페소예요. 그래서 조금 보시기가 헷갈리실 수 있긴 한데 아무튼 작년 매출이 이만큼이었는데 연매출이 지금 올해 5월까지의 매출만의 합계가 작년 매출을 넘어섰어요. 이게 칠레 이게 페소라서 단위가 조금 크긴 한데 이거를 하나로 환산하면 금액이 좀 적긴 해요. 제가 지금까지 막 억대 단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월 달에
최고 월 매출을 이루셨어요. 기록을 하셨는데 이거를 지금 한국 돈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한 8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좀 작다 느끼실 수 있겠지만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을 조금 들으시면은 하실 거예요.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이분이 최근에는 광고비를 많이 늘리셔서 정말 많이 늘리셔가지고 월 70만 원 정도를 이제 집행을 하신다고 쓰신다고 하시는데 원래는 보시면은 이게 지금 지금 작년 4월에 그 처음에 시작을 하시고 나서 이 대표님이 쓰셨던 기사인데 보세요. 예산을 광고비로 하루 5천 원 정도를 잡으셨어요. 이게 지금까지 쭉 이어졌던 거예요. 하루 5천 원에서 월 매출 800만 원이면 가성비 진짜 갑이죠. 근데 이제는 이렇게 된다는 거를 직접 경험을 해보셨기 때문에 광고비를 증액을 하신 거예요. 광고비를 증액하면 그만큼 매출도 계속 쭉쭉쭉 올라갈 거라고 판단이 이제 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스티커점이 칠레에서 잘 되니까 인쇄 리본도 칠레에 판매하시려고 인쇄 리본 전문 전상점을 따로 준비를 하고 계세요. 만약에 스티커가 안 됐다면은 장사가 안 됐다면은 뭐 리본을 가져갈 생각을 안 하셨겠죠. 그래서 지금 칠레 같은 경우는 스티커도 잘 되고 인쇄 리본도 준비 중이고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그 안전자재 말씀드렸지만 그거 외에도요. 엔진 오일을 팔고 그 다음에 자동차 서비스도 해주는 그러한 전상점이 오픈이 되어 있어요. 지금 링크가 조금 느려지는데 제가 조금 다른 링크들을 조금 닫고서는 보여드려 볼게요. 조금 속도가 늦어져서 잠시만요. 이제 됐네요. 이제 보이네요. 보시면은 여기는 한국 SK 말레이시아 관계사인 KBS 글로벌이라는 곳에서 티콘을 이용해서 만든 전상점인데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지크 엔진 오일도 팔고요. SK 관계사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뭘 하시냐면은 이렇게 말레이시아 전역에 있는 카센터들하고 제휴를 다 맺었어요. 그래서 고객이 온라인으로 예약을 하고 카센터로 바로 가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저희 티콘이 점점 해외 직판에서 자리를 잡아가다 보니까는 이렇게 SK 관계사를 비롯해가지고 또 종근당이라는 큰 기업들에서도 티콘하고 계약을 하고 싶다. 티콘의 솔루션을 이용해서 해외 직판을 하고 싶다 하고 연락을 주세요. 보시면은 지금 올해 4월에 종근당 호주 법인에서 저희 티콘 호주 법인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호주 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전상점을 오픈을 하실 거고 지금 중국 쪽에다가 그 종근당 제품의 인허가 절차를 밟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완료가 되면 중국으로도 저희 티콘과 함께 진출하실 계획이세요. 물론 이게 다 되고 나면 다른 국가도 지금 준비를 하실 거고요. 그래서 저희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지도가 보이는데 지금은 이번에 제가 브라질로 한번 가볼게요.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4월 달에 한국 화장품을 브라질에 팔겠다는 회사와 계약을 했어요. 그 기사가 지금 서울경제신문에 났는데 기사상에는 저희 직영점인 걸로 좀 나기는 했지만은 사실 그것보다는 핵심은 티콘을 통해서 이렇게 한국발 브라질향 화장품점이 열릴 거라는 거예요. 이게 되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브라질 같은 데는 사실 그러한 진입장벽이 높아요. 관세부터 해가지고 여러 물류적인 부분들. 그래서 한국 대기업에서도 사실 힘들어서 쉽게 진출을 못하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근데 이게 티콘과 함께 된다면은 어마어마하겠죠. 그 파급 효과가. 이렇게 티콘은 전 세계에 티콘을 통한 해외 직판 전상점이 계속 열리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되게 익숙한 걸 좋아하죠. 저도 물론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아무리 티쿤이 잘 됩니다, 성공할 수 있어요, 쉬워요 라고 말씀을 드려도 해외 직관하는 걸 두려워하세요. 많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제가 성과가 난 걸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그런데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티쿤을 비롯해서 다른 분들도 해외 직관을 하고 있고 성과도 내고 있으니까는 국내에서 전상점을 여는 것보다는 성공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게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그렇다면은 좋아. 그러면 해외 직판은 어떻게 하면 되지? 라는 고민이 또 드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는 티쿤의 여러 전상점들을 보여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그렇게 똑같이 이러한 전상점들을 직접 만드시면 돼요. 저희 한국에서는 이거를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보통 많이 하죠. 근데 저희 티코는 전자상거래점의 줄임말로 해서 전상점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전상점을 만들어서 그냥 파는 거예요, 해외에다가. 그러면은 바이어를 찾으실 필요도 없고, 그리고 전시회에 참가하실 필요도 없어요. 만들어서 잘 팔고 있으면 그 물건 제발 공급해 달라고, 나도 팔고 싶다고 바이어가 역으로 거꾸로 찾아와요. 아까 저희 일본에 이거 판매하고 있는 명품점 매출 소개해 드렸잖아요. 이거 잘 되고 있으니까는 이걸 보시고 정말 저희 티쿤 단톡방, 해외 직관 단톡방에도 문의 굉장히 많이 오시고, 뭐 일례로 인도네시아에 계시는 어떤 분도 명품을 팔고 싶대요, 인도네시아에다가. 그래서 공급해 줄 수 있냐고 문의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명품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직영으로 운영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결정이 된 거라서 죄송하지만 좀 어렵겠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전상점을 잘 운영하고 계시면요, 막 바이어 찾아서 제발 우리 거 팔아주세요, 이렇게 뭐 구걸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바이어가 역으로 알아서 찾아오거든요. 이렇게 독립 도메인을 가진 전상점을 만들어서 해외에다가 판매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네이버 다음, 그리고 뭐 요즘엔 구글도 많이 쓰죠. 특히 젊은 층들에서 구글에 키워드 광고하는 것처럼 그냥 그 나라 검색 엔진에다가 키워드 광고하고 SNS를 통해서 광고를 하는 거예요. 해외라고 해서 뭐가 특별한 마케팅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국내랑 똑같아요. 단지 한국은 네이버 다음이라면은 일본은 야후재팬 또는 구글, 이렇게 포털 검색 그 사이트가, 이거를 뭐 장소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장소가 그냥 좀 다른, 공간이 다른 거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한국어로 광고하시죠. 이게 일본에다 판매하신다 그러면 일본어로 광고하셔야 되는 거고, 미국에다 판매하신다 그러면 영어로 판매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언어만 바뀌는 거예요. 방법은 똑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부담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언어가 지금 달라진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온라인으로 뭔가를 판매하겠다, 해외 직판에 대해 관심이 있는 분들이 제일 먼저 쉽게 생각하시는 게, 아마존 같은 그런 오픈마켓에서 팔면 안 될까? 거기는 사실 내가 광고를 안 해도 이미 손님이 많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저도 사실 티콘에서 일하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저희 티콘도 지금 명품 판매 때문에 오픈마켓 입점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이건 조금 얘기가 다른 게, 명품은 어떤 상품의 특성이 있어요. 워낙에 객단가가 높고 고가의 상품이다 보니까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결제를 했을 때
내가 지금 결제하고 내가 물건을 수령할 때까지 이 판매 대금이 판매자에게 안 가고 누군가 중간자가 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안심이 된다. 이런 것들 때문에 오픈마켓에서 좀 구매하시는 일이 높고, 저희 명품점이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직은 고객과 신뢰를 쌓고 저희만의 고객을 갖기까지가 조금은 시간이 짧은 점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독립점도 운영을 하지만은 오픈마켓 입점도 하는 건데, 이거는 되게 특수한 상황인 거고요. 일반적인 해외 직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일반적인 해외 직판 논리에서는 오픈마켓은 조금 한계가 있어요. 사실 생각하시는 것처럼 오픈마켓에 손님 많아요. 모아놓은 회원 많죠. 아마존 광고 엄청나게 하잖아요. 쿠팡도 광고 엄청나게 하고. 당연히 고객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 판매자도 많아요. 거기는 오픈마켓은 손님이 이미 모여 있으니까 거기 가면 좀 더 쉽게 팔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과연 나만 할까요? 다른 판매자도 똑같은 생각을 하세요.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그러면 거기에 입점하시게 되면 천만셀러랑 경쟁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픈마켓 자체가 판매자한테 고객 정보를 주지 않아요. 고객 DB를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 매출이라는 거는 저희가 아까 뭐 23억 용기 매출이라던가 뭐 20몇억 그 공기간판 매출이라던가 이런 저희 직영점 매출도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는 게 이미 저희는 단골을 가졌거든요. 단골을 가졌기 때문에 이 단골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매출을 일으켜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출의 80%가 거의 단골이 팔아주는 건데, 오픈마켓에서는 판매자에게 고객 정보를 주지 않는데 어떻게 단골을 만들어요? 단골을 못 만들죠. 그러면 어떻게 판매를 해야 되나? 그냥 찾아오는 고객을 마냥 앉아서 기다리나? 그렇게 해서는 장사가 안 되죠. 그러면 내가 직접 새로운 고객을 계속 찾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방법은 결국 광고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외부에 광고를 해서 내 독립점에다가 고객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광고도 아니고 내 고객이 되는 것도 아닌데 광고비를 엄청나게 쏟아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오픈마켓 안에서 고객을 잡기 위해서. 근데 이게 판매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겠지만 오픈마켓 입장에서는 사실 자기네들이 열심히 광고해가지고 고객을 데리고 오잖아요. 근데 그걸 판매자가 싹 데리고 나가버리면 손해니까 절대 고객 정보를 주지 않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또 장사는 브랜딩인데 오픈마켓에 입점하면 그게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쿠팡에서 양배추즙을 샀어요. 그러면 쿠팡에서 샀다라고 기억을 하지 내가 쿠팡에 어떤 판매자한테서 샀다 내지는 어떤 가게에서 샀다 기억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나만이 판매하는 독특한 아이템을 가지고 있거나 그게 아니면 광고비를 정말 나는 나 돈 많아 광고비 많이 쓸 수 있어 이래야만 오픈마켓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티코는 이렇게 독립 도메인을 가진 독립점을 만드는 것을 기본으로 하기를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티콘도 이렇게 명품을 파는데 독립점을 기본으로 하면서 오픈마켓은 판매 채널을 늘리기 위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 브랜딩이라든지 어떤 고객 정보 관리 측면에서 오픈마켓에 입점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독립점이 가지는 그러한 우위는 정말 확실하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경험을 한 거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그러면은 나 오픈마켓 입점 안 하고 그럼 독립점 만들면 되나? 그러면 돈 벌 수 있어? 성공해? 그거는 아니에요. 앞에 저희가 설명이 시작하기 전에 이제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그러니까 티콘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현지화 독립점이에요. 좀 전까지 독립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지금은 현지화가 뭔지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독립점을 이렇게 만들던 오픈마켓에서 물건을 판매를 하시던 철저한 현지화는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나라 고객이 전혀 이질감을 느끼지 않게 그리고 불편하지 않게 하는 거죠. 현지화라는 거는. 독립점을 만들 때는 그 나라 쇼핑몰이랑 전혀 구분이 되지 않는 수준으로 만들어서 저희는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예를 하나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거는 지금 저희 이용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컵이랑 컵은 다 일본에 판매하시는 이용점인데 보시면은 전화번호 있죠? 이거 일본 전화예요. 일본 인터넷 전화를 한국에 가지고 와서 일본 원어민이 응대를 해요. 일본어로. 그러니까 한국인이 일본어 잘하는 한국인이 응대하는 게 아니라 일본 원어민이 일본어로 일본 고객을 일본 전화로 응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회사 소개 한번 볼까요? 회사도 지금 회사 소개도 보면 일본 법인 대표 지금 일본 사람으로 올라가 있어요. 회사 위치도 지금 오사카, 동경 이 두 군데 다 주소가 올라가 있고요. 고객이 지금 이거 저희 이용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한국에서 일본에다 컵 판매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을 한국에서 하고 계시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어떤 고객이 나 반품할래. 한국으로 바로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일본에다가 그냥 법인 주소 있으니까 반품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지금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결제 방법이에요. 결제 같은 경우에는 일본 지금 제가 일본 예로 말씀을 드리니까 일본에서 사용하는 결제 수단을 모두 사용할 수 있게 저희는 했어요. 보시면 은행 송금 지금 당연히 가능하고요. 이거는 지금 대인 결제라는 건데요. 우리나라 쇼핑몰에서는 사실 잘 쓰지 않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치킨이나 피자 이런 거 배달하면 그 배달해 주신 분한테 결제할 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본에서는 독특하게도 인터넷에서 물건을 사도 이런 결제 방법을 쓰더라고요. 그리고 편의점 결제. 이것도 우리나라에는 없는 결제 방법인데 일본에서는 종종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럼 당연히 신용카드 결제 있고요. 그리고 또 독특한 결제 방법이 뭐가 있냐면은 이거는 후불 결제라는 건데 우리나라에는 없는 결제 방법이에요. 사실 판매자 입장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그것도 해외에 있는 고객이 물건을 샀는데 결제는 나중에 하겠대. 이러면 너무 부담되잖아요. 돈 못 받으면 어떻게 걱정되고. 제가 판매자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안심하셔도 되는 게 이렇게 후불 결제를 대행해주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회사를 중간에 끼고 그러고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은 저희도 예를 들면 만약에 네이버에다가 물건을 판다 이럴 때 네이버가 고객과 판매자 사이에서 이 대금을 가지고 있다가 결제를 해주잖아요. 그런 개념 정도로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런 방법, 비슷한 방법이니까는. 그래서 저희 티코는 이렇게 그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결제 방법을 다 갖다 붙였어요. 결제 방법이 중요한 이유가 고객이 아무리 물건이 마음에 들어서 주문을 하려고 해도 자기가 원하는 결제 방법이 없으면 쇼핑을 하기가 사실 불편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은행 결제를 은행에서 이 은행을 쓰고 있는데 해당 은행이 이렇게 송금 그 계좌에 없다던가 이러면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안 사고 다른 전상점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나라 쇼핑몰들이 사용하는 결제 수단을 저희 티코는 다 붙여놨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일본 결제 수단을 다 붙일 수 있었던 건 사실 티콘 일본 법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본 결제 대행사랑 계약도 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일본항 쇼핑몰 경우에는 일본 결제 수단을 다 붙이고 중국으로 만약에 진출한다면 중국 진출한 전상점은 전부 철저하게 중국에서 사용하는 결제를 붙이고 미국은 미국에서 쓰는 결제를 다 붙이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 소개 페이지부터 그리고 전화번호, 고객 응대, 반품 접수, 그리고 결제 방식 이런 걸 전부 다 그 나라 현지 쇼핑몰이랑 똑같게 만드는 게 티쿤이 말하는 현지화예요. 그러면 고객들은 여기가 뭐 한국 사이트인지 뭐 한국 전상점인지 일본 전상점인지 뭐 전혀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고객 입장에서는 뭐 문의사항이 있으면 자기 나라 전화번호로 자기 나라 언어로 이렇게 전화도 할 수 있고 뭐 여차하면 반품이나 뭐 찾아갈 곳도 있고 그러니까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티코는 이러한 현지화 서비스가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물건만 싸고 좋으면은 고객 입장에서는 안 살 이유가 없어요. 자기네 나라의 다른 그 쇼핑몰들하고 뭐 전혀 시스템이 다르지 않으니까. 그래서 티코는 여러분이 이렇게 현지 인터넷 쇼핑몰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서비스로 전상점을 운영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티코님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게 티콘의 슬로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현지화 독립점. 그래서 철저하게 현지화를 하고 독립점을 기본으로 해외에다가 판매를 하시라는 거예요. 물론 기본적으로 수요가 있고 경쟁력이 있는 상품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일단 기본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뭐 그게 다 된다고 했을 때 현지화 하시고 독립점 만들어서 해외 진출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꼭 티콘을 이용해서 뭐 하셔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거를 혼자서 다 하시려고 하면은 티콘 통해서 하는 것보다 티콘 통해서 하시는 게 직접 하시는 것보다 더 싸고 편해요. 그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티콘처럼 이렇게 현지화하려면 진출하려는 나라에 법인도 만드셔야 해요. 아까 보여드렸죠. 이렇게. 법인도 만드셔야 하고 그럼 법인 대표도 뽑아야 되고 사무실도 구해야 하고 사무실 구하면 또 운영비도 나가겠죠. 그리고 법인 세우고 나서도 아까 안내드린 이런 뭐 현지 결제 대행사랑 계약도 해야 하고 물류회사랑도 계약해야 하고 절차도 너무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고 복잡해요. 근데 티코는 이러한 시스템을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티콘이 제가 아까 싸고 편해요. 이게 뭐 물건 파는 것 같아서 조금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근데 사실인 게 보세요. 티콘 수수료 이게 지금 보시는 게 저희 티콘 해외 직판 네이버 카페거든요. 근데 티콘 수수료도 싸요. 저렴해요. 근데 더 재밌는 건 재밌다고 그렇긴 그렇지만 좋은 점은 저희는 고정 수수료가 없어요. 판매가 안 되면 안 내시고요. 판매가 되면 그때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한번 보시면 되니까 제가 따로 설명은 하지 않을게요. 근데 그만큼 다른 곳보다는 좋은 점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뭐 어쨌든 꼭 티콘을 이용하실 필요는 없지만은 이용하는 편이 해외 직판을 하시겠다고 하면 그렇다면 티콘을 이용해서 티콘을 통해서 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하고 좋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오늘 설명회는 일단 여기까지 제가 할 거예요. 할 건데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채팅창에다가 남겨주시면 제가 쭉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아이고
김병숙님은 약속 때문에 다 끝까지 못 들으셨다고 죄송하다고 하시는데 제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그래서 쇼핑몰은 어떻게 만들고 어디서 하고 돈을 결제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 티콘을 이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이용하는 건가요? 하셨는데 이거는 제가 조금 있다가 한번 이게 그럼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보시면은 지금 이게 저희 티쿤 해외 직판 네이버 카페예요. 여기 로그인 하셔가지고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시면은 해외 직판 상담 상담 신청이 있어요. 제가 이거 링크를 하나 지금 채팅창에 하나 올려드릴게요. 이곳으로 지금 상담 신청을 하시면은 티콘에서 지금 문의 주신 분께 연락을 드려서 개별적으로 자세한 상담을 도와드릴 거예요. 네. 제가 이거는 조금 어떻게 설명을 드리기가 이 시간 안에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는 이쪽으로 죄송하지만 상담 신청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직접 연락을 드려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다른 거 더 궁금하신 점 없으실까요? 그러면 다른 것도 궁금하신 거 없으시면요. 지금 제가 저희 해외 직판 카페에 지금 안내 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한정된 시간 안에 이 해외 직판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린다는 게 한계가 있어요. 정말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은 많은데 제가 다 구두상으로 말씀을 못 드리다 보니까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공지에 나와 있는 최소 이것만 읽어보셔도 정말 해외 직판이 뭔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정리가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걸 조금 보시면은 해외 직판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상담 신청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1대1로 상담을 희망한다 하시면은 이쪽으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상담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설명회를 하면서 이벤트라면 이벤트인데요. 오늘 설명회 들으시고 뭐 좋았던 나빴던 뭐 제가 좀 많이 부족했으면은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후기를 남겨주시면은요. 저희 티콘이 먼저 경험했던 해외 직판에 관련된 기록을 이렇게 책으로 담아놨어요. 이거를 저희가 또 보내드릴 테니까는 필요하신 분은 후기 작성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지금 질문이 없는 것 같으시니까요. 오늘 설명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6월 24일에 그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